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기업도 가난해지고 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면은 역시나 뭐 소득이라든지 소비가 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역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매력 같은 것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국내 부동산 시장도 이런 소비 침체라든지 글로벌 금리 인상하고도 연관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동차를 바꾼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당장 소득이 없어도 소위 말하는 나 채용됐어. 일도 시작 안 했어요. 네. 채용됐어. 네. 다음 달부터 일해요. 다음 달 끝자락에나 소득이 들어오겠죠. 월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됐어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차를 덜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는 언제 일어나요? 희망적일 때 일어나요. 근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본격화될 때는 무슨 소비부터 줄일까요? 내구재 소비를 줄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구재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혹은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랩탑, PC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고요. 근데 역시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런 내구재들도 소비가 둔화될 텐데 부동산 구매율은 어떨까요? 가장 무거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다 붙여놔도 집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그럴 거 사자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실제 주택 구매력을 판단하는 지수가 있죠. HAI, House Affordability Index. 그 지표의 구성 항목이 뭐냐면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소득을 축적시키면 그게 재산이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름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되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껴서 사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럼 대출 금리가 오르면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줄고 구매 여력, 대출 금리는 오르니까 구매 여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만 떨어지느냐? 주택 구매 의사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서 구매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구매 여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하고자 하지만 구매 여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구매 여력이 전혀 없지만 구매 의사는 있기도 해요. 근데 둘 다 예스, 1, 1이 나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1 곱하기 0은 0이에요. 산식상. 그렇죠.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이 둘 다 떨어지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정작 전망하고 싶은 건 가격이잖아요. 네. 매매 가격이잖아요. 네.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인 거고 수요를 결정짓는 수십 개의 변수 중에 두 가지만 고려한 거예요. 구매 여력, 구매 의사. 그 두 가지만 보고도 이 수요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주식시장은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성이니까, 선행지표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후행지표예요. 네.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그것에 후행해서 이런 영향들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23년 어려울 것이고 2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그 하락세에서 지금 폭락에 가깝죠. 네. 폭락세가 뭐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상 완화될 수는 있지만 하락하는 그 기조, 그러니까 전주 대비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이런 마이너스 증감률이라는 이 숫자는 23년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구매 여력이 떨어지고 구매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 그 얘기 주셔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거래 가격이라든지 거래량하고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나 뭐 거래량이 뭐 역시 뭐 조금 반등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이 뭐 1000건 정도니까 거의 없다 보면 되죠. 한 달에 얼마 되죠 않은 건데, 하지만 전월세에 비해 좀 회복세 좀 보이긴 했지만, 하지만 이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 수요인 6만 2천 가구를 넘어섰어요. 이제 7만 가구에 입박하고 있는데, 또 악성인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악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부가 31일 날 발표한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약 전월에는, 그러니까 11월에는 5만 8천여 가구였으니까 17.4% 5만 8천 가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6만 8천 가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 17.4% 늘었는데
이게 20년 동안 장기 이동 평균 선을 넘어선 거, 그러니까 위험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 가구를 넘은 거는 2015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갱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로 이제 미분양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택 매매, 그러니까 거래 신고도 약 2만 8천 건을 잡혔는데 전월 대비 46.8% 정도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완전 꺾인 상태에서 이 가계대출도 막히고,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이 목돈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조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옆에 거는 아까 말했던 가스값 오르죠. 이번 달에 가스값 정말 놀랐거든요. 똑같이 썼는데 10만 원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파트 값 쓰는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피부로 느끼는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매세가 상당히 꺾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당히 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